아, 여기가 흙이 진짜 부드러운 구간이었네요. No, it's not going. Okay, a little bit Backward. Photographers are very happy. I'm really sorry. Sorry. 일요일 밤에 출발해서 수요일이 돼서 드디어 저의 출장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호주의 와이알라라는 곳인데요. 이곳 공항은 진짜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버스터미널보다도 크기가 작아요. 네, 공항 저쪽 벽이 저기가 끝이고 이쪽 벽은 여기가 끝입니다. 근데 이 작은 공항에서 뜻밖에도 한국어로 된 이런 환영 인사. 아니 근데 여기에 한국어가 써져 있다고? 이곳에 온 이유 바로 이 녀석들을 타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한번 시승기를 간략하게 올려드린 적 있지만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이번에는 천혜 자연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호주에서 아웃백이라고 불리는 호주의 지형들을 통해서 모래도 달려보고 뭐 여러가지 오프로드 경험을 장거리로 제대로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컬러 예쁜데요? What's the name of this exterior paint? The color Eldoret blue. Eldoret blue. It's beautiful. It is beautiful. Okay. Good. 우리나라에서 봤던 차랑 약간 다른 점은 여기 팬더 시그널이 좀 다른 형상으로 생겼죠. 물론 이건 스노클이 달려서 그게 붙었지만 스노클이 없는 쪽도 보면 팬더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네요. 전쟁에 파견 나가는 것 같죠.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쿼터마스터 뒤쪽이 픽업 베드가 생겨있는 앞쪽에 5인승의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쪽에 허물 공간을 늘린 그리고 휠베이스가 300mm 정도 늘어난 유트라고 호주에서는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픽업 시장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이 쿼터마스터를 비롯해서 기존 그레나디어 남호주 지역의 멋진 자연 속에서 400km를 오늘 넘게 달려본다고 합니다.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고운 모래가 있는 진짜 이 그레나디어 쿼터마스터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본격적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샌드 모드나 모드 모드 이러한 특별한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운전자가 테크닉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심플한 형태의 이 공학적인 오프로드의 형태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해서 본인이 스스로 통과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른 노면에서는 오프로드 저단 기어 그리고 매뉴얼로 기어를 1단, 2단, 3단 이 모래가 무르면 무를수록 더 높은 기어로 좀 더 부드러운 토크를 걸면서 이 오프로드 샌드 모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는 정말 부드러운 모래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매뉴얼에 3단을 고정하고 모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만나기 힘든 아주 부드러운 모래입니다. 자, 지금 오프로드 로우 기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매뉴얼로 변환한 다음에 3단. 자, 이 차에는 그 어떠한 주행 보조 장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를 켜면 지금부터는 온전히 운전자와 차와의 호흡으로만 주행을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모멘텀을 잃지 않고 3단에다가 기어를 고정해 놓고 계속해서 부드럽게 속도를 유지해서 나갑니다. 가끔 이게 운전대가 위아래가 다 동일하게 대칭이어가지고 이거 한 바퀴 또 돌려야지 중립으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꽤 스티어링을 통해서 오는 어떤 이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와, 이거 갈 수 있나? 오. 자, 남들이 아무데도 안 가본 루트도 한번 좀 가보도록 하지요.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조난되면 그 핸드폰도 안 터집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막막하긴 한데 일단 뒤쪽 디프락을 좀 걸고요. 약간 이 모래는 그 고체와 액체 사이에 그 어딘가쯤에 있는 것 같아요.
머드하고는 확실히 느낌은 다른데 어쨌든 엄청 푹푹 빠지는 모래거든요. 근데 와, 여기서 뭐 ESC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이 차 가지고 있는 원재료의 맛으로만 앞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레나디어는 이 쿼터마스터도 동일하게 정말로 잘 만든 레더 프레임, 거의 3.5mm 강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자, 그리고 앞뒤에 이 완전 일체 차축식 라이브 X를 쓰고 있고, 그리고 상하로 바퀴의 움직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뒤쪽에 트럭 베드가 있는 픽업 스타일이지만 리프 스프링을 쓰지 않고 네 바퀴 모두 다 코일 오버 스프링을 적용을 해 놨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잠궜다 폈다 할 수 있는 로우 기어,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오프로드 모드를 통해서 앞쪽과 뒤쪽에 있는 디프락을 별개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감성이 어마어마하죠. 뭔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한 번쯤 스위치를 좀 만지작거리게 만드는 약간 그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해내고 말죠. 이거 완전 사람이 걸어가기에도 굉장히 큰 계단 높이 정도씩 떨어지는 범피 코스인데, 자, 일단 페달 조작 없이 내려가 봅니다. 근데 진짜 이런 그 다운힐 기능, 힐 디센트 컨트롤 기능은 이런 노면에서 정말 위력적이긴 합니다. 저게 돌들이 지금 표면에 박혀있지 않고 다 굴러다니는 돌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면 돌들이 그 사이에서 도르래처럼 같이 돌거든요. 그럴 때에도 개별적으로 각 휠 속도들을 제어를 해주는 이런 기능이 힐 디센트고, 또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진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기능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그레나디어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 다른 정말 경쟁사들이 쓰고 있는 파트타임식 포일 드라이브를 쓰지 않았느냐, 왜 이건 항상 상시 사륜으로 해놨느냐 질문했는데, 그 파트타임이 사실 시스템이 좀 더 간결하고 가벼워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이게 워낙 지금 그레나디어는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게 별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요 그레나디어 고객들이 좀 편하게 오프로드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약간 이제 주행 모드를 따로 막 이렇게 기믹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본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오릴 드라이브를 일단 기본값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이미 이렇게 완전 이 모글 코스처럼 되어 있어요. So this Quartermaster has the longer wheelbase than the station wagon. Yes. So does that mean it also has a longer articulation in order to compensate? No. It's basically the same Yeah, articulation? Same one, yeah. Okay. But it will handle it pretty good. Alright. Okay. 난이도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그 경사도 경사지만 이 범피한 구간들 때문에 지금 바퀴 축이 엑셀이 완전 이렇게 뒤틀리고 있어서 바퀴가 지금 뜨는 상황에서 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지금 휠베이스가 길어진 쿼터마스터의 진짜 오프로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코스예요. 지금 여기 파멜라는 사실 전에 여기 그 이네오스에 3년 반 전에 합류하기 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랑 AMG G바겐 쪽을 또 담당했었던 이 4x4 완전 전문가예요. You used to work for the G-Wagon. yeah, G-Wagon, right? Yes. And you're a huge off-road lover. Yes, I love off-road driving. 네, 저보다 오프로드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전문가세요. Okay. The situation, you go to neutral, then you put the rear diff lock. Okay. Are we neutral? 야. 자, 이제 리어 디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Yeah, I'll give it a... Yeah. Now it's in, look. Okay. It's always, it needs a little, some wheel turns and then it's engaging. Just needs to find the right tools Right. to get in, right? 자, 이제 마의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차들이 다 터나서 더 깊어졌거든요. The cars ahead, they digged a little bit more. It made Yeah, it they- even they dig the holes more deeper. difficult, right? But that's what makes it fun, right? Yeah. Oh, very smooth so far. 아, 여기가 흙이 진짜 부드러운 구간이었네요.
Ah, no, it's not going. Okay, a little bit. A little bit backward. backward. Photographers are very happy. Sorry, guys. I'm really sorry. Sorry. We're in the hole here. We are digging the hole Again? on the front left. Can you see anything in the reef? Yeah. This side? Okay. There's nothing t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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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to keep it straight. Yeah. We're again in the hole. Wow. Car wash time. Yeah. Wow. You think we need more speed? A little bit more speed, yeah. Very nice. Yeah. Good. It's crazy, isn't it? We didn't use the front lock. Yeah. No, we don't need a front lock for that. Ah, I thought the bottom would drown, but Yeah. it didn't. No. That's all fine. That's all 네, fine. 지금 휠베이스가 길어서 저 정도의 구덩이면은 지금 배가 좀 끌릴까봐 걱정이 됐는데 일단 끌리지가 않네요. 오케이. All good? Yeah. You happy? I think that's cool. I like that.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It's another stage. Yeah, but this is rocky, so it will be very smooth to stay stable, and maybe a little bit more to the right. I would go. Yeah, it's good. It's good. Keep the steering wheel straight. Wow. Yeah. 대단한데요? All good. Yeah, now to the left. It's pretty good. It looks way difficult, but Yeah. it feels way easier than the first stage. Yeah, because the first stage you have loose ground, so you cannot. It's not predictable what will Yeah, happen with your right. wheels. Here it's predictable because Yeah. it's a rock. You know exactly know Yeah, what. we still have yeah. some traction. Yeah. 네, 일단 쿼터마스터 그냥 그레네디어입니다. 이게 뭐 픽업 버전이기는 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셰시를 그대로 그 모든 이 포일 드라이브 시스템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 능력은 진짜 수준급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수준급이 아니라 약간 좀 제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기는 해요. 닿을 것 같은데 안 닿고 가요. 저 앞에 보시면은 쿼터마스터는 이제 이 뒤쪽에 트렁크 부분이 그 우리 SUV 버전이랑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 차명이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 있는데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면 그 이름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판 주변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저 약간 사각형, 육각형 형태의 저 쉐입도 더 진하게 드러나서 애초에 저 부분이 그냥 깨끗하게 세차해놨을 때는 글씨가 그렇게 잘 안 보였는데 약간 좀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쓴 거를 감안한 디자인으로 좀 꾸미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저렇게 흙을 뒤집어 쓴 모습들은 뒷모습이 훨씬 예뻐 보여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그 평지가 있다가 이렇게 길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는 그 물이 홍수 때 흘렀던 자국이래요. 플러드웨이 같은 이런 거라 이게 오프로드에도 있고 온로드에서도 중간중간 물이 오면 여기가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아예 흐를 수 있게끔 길을 이렇게 오목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흐르게끔 유도하는 그런 구간들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게 온로드에서 느껴지는 승차감하고 오프로드에서 느껴지고 있는 승차감하고 그 퀄리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도 승차감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온로드에서 느껴지던 이 스티어링의 유격이 이렇게 오프로드에만 들어오면은 전혀 거슬리지 않는 상태로 변합니다. 그냥 너무나도 이 스티어링 필링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직진을 고속으로 여기서도 100km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직진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직진을 할 때나 코너에 들어갈 때나 심지어 살짝 꼬리가 날아가는 드리프트에서 카운터를 잡을 때나 희한하게 오프로드에 들어오면
스티어링이 정확하게 앞 타이어에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진짜 오프로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고 개발한 CC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스티어링이 진짜 오프로드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 내추럴하다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형태로 움직여줍니다. 이 엔지니어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스티어링 시스템은 지금 이 SUV 버전이랑 픽업 버전이랑 동일한 걸 사용하고 있다고요. 아마 이 약간 데드존의 그 유격의 차이는 휠 베이스가 길어짐에서 오는 그 약간의 너울거림? 네, 거기에서 기인한 효과라고 엔지니어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다음 모델에서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지금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다라는 얘기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항상 엔지니어랑 얘기해보면 진짜 열정이 좀 넘쳐있는 사람들이 이곳 이네오스에 모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우리가 이걸 꼭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되게 초롱초롱한 그런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KO2 타이어가 받아주는 그 승차감도 이 올트레인 타이어 치고는 꽤 승차감이 좋은 편이거든요. 제가 이걸 직접 써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것 이후에 있는 그 코일 오버 시스템들이 받아내주는 이런 완충작용들이 진짜 괜찮아요. 사실 이제 이 쿼터마스터는 그 픽업 트럭 버전이기 때문에 중량도 지금 뒤쪽도 길이가 더 늘어났고 약간 더 좀 딱딱한, 공차 상태에서는 더 딱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이게 짐을 어느 정도 실었을 때 이 지금 페일로드가 거의 800kg이 넘는 짐을 뒤에다 실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짐들이 실렸을 때까지의 승차감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차 상태에서는 저 SUV 버전에 비하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드로 들어오게 되면 네, 여전히 짐이 실려있지 않아도 꽤나 편안합니다. 지금 저희가 뭐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서 오프로드만 지금 달리고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다만 뒷자리에 앉아있는 탑승객들은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뒷자리가 The back seat is not reclinable, right? 네. 뒷자리가 정말 수직으로 거의 좀 서 있습니다. 이 뒤에 격벽이 90도로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두 2열 좌석을 뽑다 보니까 정말 그냥 딱 각 잡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요. 1열 쪽에 있는 승차감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살짝 한쪽 바퀴가 아티큘레이션이 거의 다 쓸 정도로 좀 들릴 정도의 그런 비틀리는 구간이었는데, 사실 이런 구간을 지날 때에도 승차감이 생각보다 편안하다는 거죠. 네, 벤츠의 G바겐이랑 오프로드 성능을 비교한다면 사실상 그레나디어는 G바겐이랑 동등하거나 살짝 더 나은 오프로드 주파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각각의 파츠들의 어떤 강건함, 네, 이 단단한 면에서는 이 파츠 하나하나들이 훨씬 더 고가의 장비들을 아낌없이 썼어요. 이거는 약간 그 창업자의 철학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요 그레나디어 부품 서플라이어의 연구 또 개발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진언을 들어보면 진짜로 이런 스펙을 요구했던 완성차 업체 중에서 이런 스펙을 요구했던 적이 없는 그런 스펙의 부품들을 만들어 달라, 돈은 얼마든지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서플라이드라고 컨택을 처음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건한 면에서는 사실상 경쟁군들 뛰어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랭글러의 루비콘이랑 비교해본다면 사실 그 휠의 아티큘레이션 면에서는 스웨이 버블리 장치가 있는 루비콘이 조금 더 낫기는 해요. 이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바퀴의 그 뜨는 타이밍이 조금 더 이르긴 합니다만, 그 기능을 왜 넣지 않았느냐라고 이네오스한테 질문을 했을 때의 그들의 대답은 야전에서 고장날 거리를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기믹 같은 그런 장비들의 제어나 이런 컨트롤 유닛들의 개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넣을 수 있었지만 빼는 쪽으로,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그 단순함, 심플함을 좀 더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로 결정을 해서 넣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자동차가 이 그레나디어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외장 컬러의 그레나디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블랙이고요. 그리고 약간 그 하늘색 같은 블루 계열의 컬러도 있고, 브리티시 그린 같은 느낌의 이런 녹색 부분들도 있고요. 저 뒤에 있는 화이트 계열의 차량들도 좀 매력이 있죠. 약간 크레파스 크레용 같은 느낌의 이런 그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좀 크림 화이트 같은 느낌의 백색 컬러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호주 사양의 캥거루 범퍼는 진짜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있어서 앞쪽에 있는 요 헤드램프 주위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범퍼 형상도 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있습니다. 네, 이 측면에 있는 그 휠 아치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 확장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바가 나와서 이 측면에 팬더 있는 부분들을 쭉 다 가드를 하면서 앞바퀴 뒤쪽에 하단부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형태. 이건 뭐 거의 밀리터리 스펙 아닌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주행하면서 온 그 고도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면들도 있어요. 특히 뭐 산악지대 통과할 때 약간 얼만큼 올라갔고 얼만큼 내려왔는지 확인하기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이 배터리의 실제 온도랑 전압이랑, 그리고 지금 충전 정도가 퍼센트로 93% 이렇게 나오고요. 전류량도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그레나디어에는 이 위쪽에 보면 그 밖에 액세서리들, 뭐 추가 안개등이나 뭐 이런 것들 장착할 수 있는 와이어링이 이미 다 되어 있고, 전기를 추가적으로 더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행하지 않을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 좀 배터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진짜 12V 배터리 온도가 나오는 차는 태어나서 처음 봐요. 와, 이 차에는 이 뒤쪽에 트럭 베드가 또 개조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공구들을 잔뜩 실어놨네요. 이게 아마 호주에서 부르는 유트를 풀로 사용하는 모범적인 사례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프로더들이 이런 스틸 휠을 종종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알로이 휠이 아니고 스틸 휠을 씁니다. 왜 스틸 휠을 쓰느냐? 알로이 휠보다 사실상 스틸 휠이 더 단단하거든요. 강도도 강하고, 이 표면의 어떤 긁힘에 저항하는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진짜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틸 휠을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심지어 휠이 좀 파손됐을 때 약간 두드려 가지고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용력, 이런 것들도 스틸 휠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알로 휠로 나온 차들도 스틸 휠로 굳이 바꿔가지고 튜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이 물성의 특징에 기인하고 있답니다. 괴수 버전, 몬스터 버전입니다. 그 호주에 있는 유트 시장을 맞춰서 픽업 트럭 기반으로 뒤쪽을 완전히 컴플리트 버전으로 꾸며놓은 버전이거든요. 냉장고도 지금 들어가 있고, 캠핑용 그릴도 있고, 수납함도 있고, 이 아래쪽도 사물함 같은 게 있고, 3인치 이 리프트 업킷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 무전기용 안테나, 위쪽에 엄청난 밝기를 자랑하는 추가 서치라이트, 루프렉, 측면 조명, 이런 것들이 달려있고요. 스페어 타이어는 렐리카 버전처럼 뒤쪽으로 2개를 넉넉하게 달아놔서 오지에 들어가서 행여라도 펑처가 났을 때, 물론 이게 굿리치 머드트레인 타이어 KM3거든요. KM3가 터지는 일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뭐 약간 렐리카 느낌을 좀 내고 있고요. 뭔가 외부에서 이 물 같은 거 공급할 수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여기 40리터의 물 탱크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캠핑용으로 딱 바뀌어 있는 거고요. 앞에 스노클 달려 있고, 그리고 대박인 건 진짜로 여기 그 오지에서 그 오버랜딩 하기 위해선 연료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본 탱크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60리터의 연료 탱크를 더 얹어가지고요, 총 연료량을 거의 한 260리터를 싣고 들어갈 수가 있대요. 바로 오늘의 300km가 넘는 여정에 시승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나왔는데요. 일단 온로드 쪽에서의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이미 온로드에서도 저희가 200km 이상의 거리를 타봤는데
휘발유 모델, 네, BMW 엔진의 그 3.0 트윈 스크롤 터보 엔진을 달고 있는 쿼터마스터입니다. 그 뒤쪽에 픽업 베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SUV 형태보다는 연비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뒤쪽에 난류들이 터뷸런스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짐을 실으면 좀 좋아지고 또 캐노피를 덮어놓으면 괜찮지만 지금 저희 차량은 그냥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비 면에서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평속 한 100km가 조금 넘는 속도로 국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비는 8km에서 9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기존의 SUV에 비해서 소폭 고속 항속 연비가 약간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픽업 트럭이잖아요. 뭔가를 뒤에 실어놓고 무게를 좀 줘놓고 그리고 또 뒤쪽에 그 화물칸의 부피도 좀 채워놔야지만 연비도 조금은 더 좋아질 거고요. 이 공력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무게 증가분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일단 짐을 좀 싣고 뭔가 사람이 좀 타야지 조금 공차 상태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서스펜션 셋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SUV 버전의 그레나디어는 짐을 안 실었을 때 기준으로 서스펜션 셋업을 했는데요. 이 차는 짐을 몇백 킬로 실었을 때 기준으로 서스펜션 셋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서 이 전반적인 온로드 경험은 일단 풍절음 100km 넘어가면 이 앞부분이랑 천장 부분에서 조금씩 스며들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빼면 엔진 소음도 거의 없고 하부 쪽, 타이어 쪽이나 이 언더바디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딱 풍절음 하나. 근데 요것만 감내하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조용한 캐빈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와, 진짜 쭉 일자로 뻗어있는 이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올트레인 타이어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지프에서 나오고 있는 픽업 버전인 글래디에이터랑 비교를 한다고 해도 뒤처지지는 않는 수준이에요. 한 가지 이 외건 그 SUV 버전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스티어링 부분에 있는 유격이 조금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레나디어가 온로드에서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그래도 이 온센터필이 그나마 좀 선명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픽업 버전은 휠 베이스가 조금 더 길어져서 그런지 이게 조금은 네, 이 데드존이 존재를 합니다. 조금 흔들어 보면 그 다음에 텐션이 딱 느껴지는 요 위치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장거리를 타다 보니까 특히 또 이렇게 호주처럼 직선으로 몇십 킬로를 쭉 달리는 이런 길에서는 약간씩 보정을 해서 맞춰줘야지만 원래 가고자 하는 경로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이러한 모습이 기존의 SUV 버전의 그레나디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 느낌은 이제 좀 더 지프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그 편의 장비들이라고 해봤자 열선 시트랑 오토 에어컨, 네. 그리고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네, 이러한 어떤 연결성 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여전히 요 작게 나는 이 빵빵이입니다. 앞에 가운데 있는 건 큰 소리,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은 작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게 뭔가 경적으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충분한 볼륨을 내주고 있어요. 이게 이 그레나디어 쿼터마스터 그리고 또 우리 스테이션 웨건을 사시는 분들이 찾는 궁극적인 로망일 거예요. 진짜 요즘 뭐 전자장비들 막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들 돈만 내면 정말 차가 운전 스킬을 커버해주는 이런 자동차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 차는 여전히 네, 결국 마지막 퍼즐은 내가 직접 끼워야 되는 약간 그런 자동차 이미지를 잘 간직하고 있단 말이죠. 자주 이런 기능들을 직접 테크닉을 이용해서 돌파해야 될 일은 자주 없겠지만 그래도 진짜 요즘 시대에 남아있는 순수한 아날로그 형태의 이런 4x4의 그 기본 형태를 잘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그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구조와 엄청난 내구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품들을 싸그리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또 과거 지바겐 엔지니어들이나 디펜더의 엔지니어들을 드림팀처럼 모아가지고 이 그레나디어의 개발 센터로 데리고 온 이 이네오스의 어떤 그 4x4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